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인스파이어를 가지고 스타키의 인스파이어를 가지고 스피치 매핑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매핑에 대해서 혹여 들어보신 원장님도 계시고 안 들어보시는 원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청기를 피팅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먼저 1차 피팅을 합니다. 그리고 피팅을 한 내용에서 이 피팅이 얼마나 잘 됐냐를 피팅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면서 생기는 지속관리, 온고잉 피팅이라고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차 피팅을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피팅 포뮬러를 뭐를 선택할 거냐 그리고 그 선택된 피팅 포뮬러를 근간으로 최적 적합을 하고 그 사용상의 여러 가지 편의성을 통보하기 위해서 FBC라든가 음향관리 또는 방향성 마이크로폰 등을 조절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해 놓고 나서 피팅이 정말 잘 됐냐 이걸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보청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보청기 분석기 히어링 에이드 애널라이저라는 보통 이제 프라이사의 포닉스를 그동안 많이 썼는데 프라이사 포닉스가 최근에 좀 자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더 이상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켓은 드럼이라는 보청기 분석기를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 보청기 분석기를 가지고 NC 또는 IAC 기준으로 검사를 해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보청기에는 일단 문제가 없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장님들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게 NC라든가 IAC로 보청기를 검사했더니 합격이에요. 100% 합격. 야, 그럼 보청기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 NC나 IAC는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니멈 리콰이어먼트, 최고 요구 사항을 규정한 거라서 NC를 100% 통과했다. IC를 100% 통과했다 해서 우수한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은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옳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끔씩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보청기를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확인을 한다 치고 이번에는 그럼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뭘 어떻게 확인하느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REM, 리얼 이어 메저먼트라는 방법인데 이 리얼 메저먼트가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이상적인 피팅 방법이고 피팅 확인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리얼 이어 메저먼트를 하려면은 귀 속에 프로브 튜브라는 얇은 튜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튜브를 넣기가 이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숙달되는 분들은 잘 하십니다만 아울러 그 튜브의 깊이가 깊게 들어갔냐 조금 덜 들어갔냐 또는 들어가는 게 위쪽으로냐 아래쪽이냐 왼쪽 오른쪽 등등 튜브의 위치에 따라서 매번 얻어지는 값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관성 있는 REM, 리얼 메저먼트 데이터를 얻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얼 메저먼트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번거롭다. 그래서 그럼 뭐가 좋겠느냐? 그래서 나온 방법이 스피치 매핑이라는 방법인데 이 스피치 매핑은 프로브 튜브를 넣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관계로 굉장히 빠르고 쉽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보청기가 고막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보호자를 설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리얼 이어 메저먼트도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스피치 매핑 역시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하나 우리 스타키에서 제공하는 인스파이어에는 우리 스타키 보청기를 연결하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스피치 매핑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특별한 투자 없이 스피치 매핑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주에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지속관리 측면에서도 상세 조절을 함과 동시에 필요하면 REM 또는 스피치 매핑을 하면서 지속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피치 매핑을 그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방법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팅이 얼마나 잘 됐는지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버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피팅 정보 내용을 보호자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로 보여줄 수 있고 프린트아웃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서
피팅 정보 내용을 공유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피치 매핑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화면의 하단부에 보면 이제 영문으로 써 있는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스피치 매핑을 쓸 때와 안 쓸 때 무엇이 달라지냐면 재방문 횟수가 달라진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디지털 보청기의 LSM은 라이브 스피치 매핑의 약자입니다. 스피치 매핑을 사용 안 했을 때 약 13분께 보청기를 바르는데 재방문 횟수가 70번이었습니다. 약 1년 이내에. 그리고 라이브 스피치 매핑을 사용하여가지고는 12명에게 판매했는데 재방문 횟수가 35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사람의 숫자를 감안하지 않고 대략 반 정도로 재방문 횟수가 떨어지는 걸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판매된 수량으로 계산을 하면 나누기 하면 되죠. 그러면 대략 라이브 스피치 매핑을 쓰지 않으면 5.39회를 방문하시고 이 스피치 매핑을 사용하시면 2.92번을 방문하셔서 대략 2.5회 정도 대략 평균적으로 한 45%가 절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고객이 우리 사업장을 자주 오는 것을 되게 선호했습니다. 자주 오면서 어떤 관계도 맺어주고 그다음에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검 이렇게 하면서 재구매 시 저에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되게 힘들어하죠.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 갖고 그래서 이 라이브 스피치 매핑을 사용하게 되면 한 45% 정도가 방문 횟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매핑을 쓰든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얘기는 아날로그 보청기는 스피치 매핑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물론 쓴 게 좋습니다만 대단한 효과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타키의 인스파이어를 가지고 스피치 매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인스파이어 내부에 보청기를 제조했을 때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2cc 커플러, 애널라이저로 분석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RECD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가는 라이브 입력 또는 녹음 파일이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갈 때 조금씩 마이크로폰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내용 역시 보청기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녹음된 파일을 틀던 아니면 제가 오늘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좋습니다만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식의 라이브 입력을 했을 때 보청기 내에서는 이 소리가 들어온 소리를 마이크에서 적절한 보정을 거치고 그리고 보청기 내에서 이 소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동되느냐 커플러 리스폰스 이미 들어있고 거기에 각종 논문에 의거 밝혀진 평균 RECD 값이 있으니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출력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스타키 인스파이어의 스피치 매핑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먹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 측정이나 모든 피팅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매핑 역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그냥 우리 원장님께서 마우스로 한두 번만 누르면 혼자 알아서 합니다. 오토 볼륨이라는 자동 볼륨 조절이라는 그런 기능을 써서 혼자 알아서 하니까 마우스만 꼭 한 번 또는 두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써먹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 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준 대략 이 정도 65dB, 70dB 보통 수준의 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보통 크기 어음에 대한 보청기 작동을 확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두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보청기로 통해서 이 고막으로 들어가는 리스판스 커브입니다. 그런데 그 연두색 뒤에 보면 얇은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곡선이 우리가 결정한 피팅 포뮬라로 얻고자 하는 타겟, 목표가 되겠고 실제로 보청기가 작동하는 것은 연두색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영진. 그러면 이 경우는 보청기 피팅 엄청 잘했다. 딱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공되는 소리는 라이브 직접 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고, 그게 불편하시면 미디어 플레이어에 여러 가지 소리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기 어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보청기 피팅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음향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기계 소음, 바람 소음 등등. 먼저 기계 소음, 바람 소음 역시 기계 소음 또는 바람 소음을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을 시켜놓고 그 소리가 어느 특정 수준보다 너무 크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 환경 관리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기계 소음 또는 바람 소음의 그 작동 범위를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4에서 5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바람 소음과 기계 소음의 적응도를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작은 소음에 대한 환경 관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소음은 지난번에도 익스펜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용하게 발생되는 각종 냉장고 소리, 팬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은 소음 역시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을 시켜놓고 그 작은 소음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지금은 적색으로 분홍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30dB, 40dB로 우리 사용자 같은 데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안 들리죠.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얘가 그 그래프가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작은 소음이 크게 들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경관리, 음향관리 열어서 작은 소음의 적응도를 2, 1, 2에서 3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드백 발생도 확인 가능합니다. 라이브 스피치 매핑에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빨간색 오른쪽이죠. 파란색 왼쪽인데 어느 채널에 그 출력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피드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 있구나. 그럼 피드백 캔슬레이션 돌리고 그래도 얘가 존재한다면 해당 채널 또는 밴드의 이득을 보시는 그 바 그래프나 또는 그 숫자 뉴메릭 그래프에서 해당 채널의 이득을 떨어뜨려서 피드백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은 딴 사람은 잘 되는데 따님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님이랑 한번 같이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매핑을 했더니 왼쪽 그래프처럼 따님 목소리가 들어가면 목표선보다 이 실제 보청기가 목표선이 연두색이고요. 실제 보청기는 그보다 좀 낮게, 특히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4천, 3천 쪽에서 작게 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 또는 4천 쪽에 그 해당되는 채널에 이득을 살짝 올렸어요.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연두색 4개의 이 보청기 반응 곡선이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님 목소리도 잘 듣게끔 확인을 했고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청기를 이 스피치 매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소리의 적응도, 작은 소리의 적응도, 큰 소리의 적응도, 기계 노이즈, 바람 노이즈도 할 수 있지만 특정 인해 또는 특정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모쪼록 스피치 매핑 특별하게 돈도 안 들고 투자도 안 드는 방법이니까 모쪼록 잘 쓰셔서 우리 고객님께 더 많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차별화를 이루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